안녕하세요. 백인의 배우 세계문학을 읽다 낭독을 맡은 배우 백현주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단편소설 피부와 마음입니다. 갑자기 작은 파달만한 부스럼이 왼쪽 가슴 아래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부스럼 주위에도 작고 붉은 부스럼이 이슬을 뿌려놓은 듯 많이 나 있었지만 그때는 가렵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기 흉한 느낌이 들어 목욕탕에서 수건으로 가슴 아래를 빡빡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문질렀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화장대 앞에 앉아 가슴을 펴고 거울에 비춰보니 징그러웠습니다. 목욕탕에서 집까지 걸어 5분도 채 안 걸리는데 그 잠깐 동안 가슴 아래에서 배에 걸쳐 손바닥 2개만한 크기로 새빨갛게 익은 딸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저는 지옥도를 본 듯한 느낌이 들어 살짝 주위가 어두워져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이 사람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아찔해진다는 것이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뭉게구름이 뭉글뭉글 제 주위를 에둘러쌌습니다. 저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에서 동떨어져 사물의 소리조차도 아득하게 들리는 어두운 땅 밑바닥의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거울 앞 알몸을 바라보는 사이에 뚝뚝 비가 내리기 시작하듯 여기저기 붉은 알갱이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목 주변, 가슴에서 배, 등 쪽까지 퍼지는 것 같아 앞뒤에 거울을 두고 등을 비춰보니 하얀 등 쪽 푹 들어간 부분이 빨간 쌀아기 눈을 뿌린 것처럼 잔뜩 보이기에 거울을 덮어버렸습니다. 이런 게 나다니. 그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가 6월 초순경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반소매 와이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오늘 할 일을 어느 정도 끝낸 듯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쪽으로 와서는 저를 이쪽 저쪽 돌려보며 눈살을 찌푸리고 골똘히 생각에 잠기다간 군데군데 손가락으로 눌러보았습니다. 가렵진 않아? 하고 물었습니다. 전 가렵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저를 툇마루 석양이 잘 들어오는 곳에 세워서는 알몸인 저를 빙글빙글 돌려보며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몸에 대해서만은 언제나 지나칠 정도로 하나하나 챙겨줍니다. 말수는 꽤 적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저를 소중하게 아껴줍니다. 저는 그걸 잘 알기에 이렇게 저를 툇마루 밝은 쪽으로 데려와서는 부끄러운 알몸을 서쪽으로 했다 동쪽으로 했다 마음대로 돌려도 오히려 신에게 기도하듯 조용하고 침착한 기분이 들어 정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선체로 살짝 눈을 감고서는 이렇게 죽을 때까지 눈을 뜨고 싶지 않다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모르겠는데. 두드러기라면 가려울 텐데. 설마 홍역은 아니겠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모노를 고쳐 입으며 말했습니다. 쌀겨 때문은 아닐까요? 목욕탕에 갈 때마다 가슴과 목을 아주 힘껏 빡빡 문지르거든요. 그럴지도 모르겠어. 그것 때문일 거란 생각에 그 사람은 약국에 가서 튜브에 든 흰색 끈적끈적한 약을 사와 그것을 묵묵히 손가락으로 문질러 가면서 스며들도록 발라주었습니다.
몸이 쑥 시원해지고 한결 기분도 가벼워졌습니다. 옮지는 않을까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를 애처로이 여겨주는 그 사람의 딱한 심정이,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손끝에서 저의 상처받은 마음에 깊이 전해져 오기에 빨리 낫고 싶다는 생각으로만 간절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제 못난 용모를 아주 잘 감싸주었고 제 얼굴에 여러 가지 결점을 농담이라도 내뱉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조금도 제 얼굴을 비웃거나 하지 않고 그야말로 맑게 갠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괜찮은 얼굴이라 생각해. 난 마음에 들어. 그런 말까지 툭 던지시는 바람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버린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건 올해 3월입니다. 결혼이라는 말조차 태연하게 입 밖으로 꺼내기 민망할 정도로 무척 어색하고 들뜨기만 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나약하고 가난했으며 수줍기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28이 되었거든요. 저는 볼품없는 외모인데다 혼담의 기회가 없었는데 24, 5살 무렵에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두세 번 혼담이 오가기도 했지만 될 만하면 깨지고 또 될 만하면 깨졌습니다. 그건 저희 집이 부자도 아닌데다 홀어머니에 저와 동생, 여자 셋이 살아가는 부족한 집안이라 괜찮은 혼담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사치스러운 꿈이죠. 25이 되었을 때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한평생 결혼할 수 없어도 어머니를 돕고 동생을 도우며 그것만을 삶의 보람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여동생은 저와 7살 차이로 올해 20이 되지만 얼굴도 이쁘고 점점 철도 들더니 참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동생이 멋진 남편을 만나서 자립의 길을 걷겠다고 할 때까지는 집에 남아서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도맡아 이 집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있는 복잡한 고민들이 모두 말끔해져 괴로움도 외로움도 멀리 사라졌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돌보면서 바느질을 익혀 조금씩 근처 애들 옷 수선 주문을 받을 정도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무렵 지금의 그 사람과 혼담이 오갔습니다. 그 혼담을 주선해 주신 분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은인이신 의리가 두터운 분으로 함부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대방은 초등학교만 졸업했을 뿐 부모도 형제도 없어 아버지 은인분이 돌봐주셨기에 재산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35살에 손재주가 조금 있는 도안 그리는 기술자인데 월 수입은 200엔 정도로 그보다 더 버는 달도 있다고는 하지만 전혀 수입이 없는 달도 있어서 평균 70에서 80 정도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초혼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자와 6년이나 살다가 재작년 무슨 까닭인지 헤어졌답니다. 그 후로는 자신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이며 학력도 재산도 없고 나이도 들어 제대로 된 결혼은 바랄 수 없기에 그냥 한평생 결혼하지 않고 느긋하게 살겠다며 호라비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것을 지켜본 아버지 은인이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보기 안 좋으니 얼른 신부를 맞이하자고 달랬다고 합니다.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고 전하고 나서 저희 집에 찾아와 슬쩍 말을 꺼내는 바람에 저와 어머니는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난처해했습니다. 좋은 조건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는 혼담이라 아무리 제가 못생긴 노처녀일지라도 처음에는 화가 치밀어 한없이 우울했습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지만 혼담을 꺼내신 분이 아버지 은인이며 정의로운 분이라 어머니와 저도 일을 시끄럽게 만들지 않고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만 마음이 약해져 우물쭈물하는 사이 갑자기 그 사람이 치근해졌습니다. 분명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지도 몰라
나 역시 여학교를 졸업했을 뿐 특별히 학문을 킨 것도 아니니까. 많은 돈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아버지도 안 계시며 보잘것없는 집안이기에, 게다가 보시다시피 외모는 엉망이고 아줌마 같으며 우리 쪽이야말로 괜찮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까 어울리는 부부일지도 모르겠어. 어차피 나는 불행해. 이 제의를 거절해서 은인과 어색해지는 것보다 낫겠지. 점차 마음이 기울어지더니 민망하게도 약간 볼이 달아오르며 들뜬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너 정말 괜찮겠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어머니에게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직접 아버지 은인에게 분명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전 행복했습니다. 아니요. 아니, 행복하다고 해야만 되겠죠? 아니라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저를 소중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약간 소심한 성격이고 게다가 전부인에게 버림받은 사람답게 항상 불안해하는 모습이며 무척이나 답답할 정도로 모든 것에 자신이 없고 여위고 작으며 얼굴도 빈상입니다. 일은 열심히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건 그 사람의 도안을 흘끗 보았는데 그게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도안이라는 거죠. 이 무슨 기이한 인연인가요? 그 사람에게 물어서 확인하고는 처음으로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